유익균들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안 돼.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 그걸 넣어주면 유익균들이 들어가서 얘가 재발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쉽게 말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 리모델링.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투비코코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최근에 최초로 FDA 승인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4월 26일 날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FDA가 최초로 오럴리, 경구용, 먹는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프로덕트, 쉽게 말해서 대변으로 약을 승인했다는 거거든요. 이 약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앞으로 줄여서 그냥 C-diff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에 의한 설사가 재발하는 재발 방지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C-diff가 어떤 거냐? 자, 먼저 그럼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이름이 오스트라는 거예요. 제품 설명을 보게 되면은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스포어스, 스포어라는 말이 있어요. 포자로 만들었다. 이게 뭔가? 제조 방법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한 그거, 좋은 대변을, 똥을, 기증을 받아요. 근데 그 혼분을 하는 사람은 정밀신청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병력, 가족력, 혈액검사, 대소변검사 다 해서 그 혼분 받은 거를 살균제를 처리를 해요. 대변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 세포들과 바이러스는 최대한 제거. 뭐가 남냐면 좋은 미생물이 만든 포자, 유익균이 만든 포자만 남는 거죠. 모든 미생물이 포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포자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생포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홍장스 좋아. 이 FDA가 승인을 낸 약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먹는 거로는 이게 처음인데 2022년 11월 30일에 레비오타라는 제품을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관장용이거든요. 좋은 똥이 들어있는 150ml짜리 비닐 팩이에요.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이렇게 적당한 포즈로 엎드려 있으면 이제 의료진이 와서 이제 거기다 꽂아가지고 천천히 주입을 해요. 똥이 나오는 곳으로 좋은 똥이 들어간 겁니다. 넣고 흡수되게 가만히 좀 버티고 있는 거죠. 뭐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남의 그것까지 내가 저런 모습으로 받아 넣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잘 들죠. 이 C-diff라는 게요, 미국 내 설사 원인 1위예요. 아니 21세기에 그것도 미국에서 설사가 뭐 어떻게 대수냐. C-diff 감염으로 1년에 약 1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대요. 심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약으로 치료 못 하느냐? 방사능 치료를 먼저 하죠. 근데 하는데 문제는 이 C-diff가 포자를 만들어요. 근데 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C-diff라는 요 세균이, 예를 들면 항생제가 막 치료가 들어온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세포 안에다가 작은 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생 포자, 영어로는 엔도스포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씨앗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 포자가 일단 만들어지면은 저 세포는 죽어요. 근데 포자는 굉장히 강해요. 쟤는 항생제는 물론이고 알코올로도 안 되고 쟤는 펄펄 끓여도 안 죽어요. 포자를 없애려면 오토클레이브라고 가압 증기 멸균인데 압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121도에서 한 기압을 한 2겹 정도를 올린 다음에 15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이 엔도스포아, 내생포자는 없어지거든요. 신기하죠?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항생제가 사라지니까 딱 봤다가 환경이 또 좋아지면 이게 또 발화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재발하니까. 근데 계속 그 항생제 처리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성도 뛰게 되고, 그나마 우리 장 속에 있던 유익균들마저도 또 피해를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전하게 좀 복구해 주자,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 모든 사람한테 저게 재발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재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재발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재발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65세 정도 되셔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항암 시조, 암 시조를 받아서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자체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이 C-diff라는 이 세균은 사실 그렇게 막 무서운 세균은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동네에서 그냥 껄렁껄렁한 그런 불량배 정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별로 쪽도 못 쓰는데 주변에서 그냥 오냐오냐 놔두고 세력이 커지면 갑자기 그냥 땡깡을 피고 조폭처럼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 상태가 건전해서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익균들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안 돼.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 그걸 넣어주면 유익균들이 들어가서 얘가 재발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쉽게 말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 리모델링,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사실 이게
제가 치료제가 아니고 재발 방종이라고 그랬잖아요. FDA에서 의약품으로 승인은 났지만 아직 정확히 그 작용 원리는 몰라요. 다만 장내 생태계를 복원해서 CDF의 기세를 꺾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좋은데,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질만 많이 먹으면은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은 거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채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가운데 유익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채식을 강조하는 건데, 장내 미생물 생태를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좀 간단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은 기본적으로 발효 음식이고 좋은 게 많거든요. 뭐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발효 음식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식문화가 많이 변했죠. 서구화된 건 물론이고 특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 음식을 덜 먹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전 충분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우리의 좋은 음식을 먹자.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혼분자를 뽑는다고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돈 내고 남의 그거를 섭취해야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내주더라고. 유당 분해는 사실 우리는 포유류가 왜 포유류야? 그 젖을 먹잖아요. 예. 자연을 보세요. 젖을 띄고 나면은 젖을 먹는 동물은 없죠. 근데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동물의 젖을 훔쳐먹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진화적으로 보면은 젖을 띄었으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안 만드는 게 맞죠.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우유를 먹었는데 대부분은 막 설사하고 소화를 못해. 근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른이 됐는데도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우유를 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먼 옛날에 먹을 거 없을 시절에 유리하죠.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덕을 본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자손을 볼 수 있었겠죠. 농사를 지은 데보다 목축을 한 쪽, 서구 유럽이 어른이 유당 분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비율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넣어주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생각, 똥값이 금값이 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단 조절을 해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